인생을 건 한판 평론, 우리는 평론에 인생을 건다. 여의도 타짜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박원석 전 의원, 소영주 백정치사연구소장,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장성철 공련센터 소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공개방송을 하루 앞두고 오늘 여의도 타짜, 그리고 이제 오늘 본방구회까지 2시간 이어질 건데, 일단 할 게 너무 많아요.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수용번호 4398 김건희 무직입니다. 이 얘기인데, 어제 이제 영부인으로서는 최초죠.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는데 역시 수의를 안 입고 이제 사복을 입었습니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4398 요거를 이제 배지로 달고, 재판 시작 전 1분 정도 촬영이 이루어졌는데, 원래 첫 재판 받아보셨잖아요. 네. 박다짜. 뭐 굳이 그렇게 강조 안 해도 돼요. 네. 어목한 군사정부시죠. 이제 첫 재판 받으면 하는 게 인정신문이라고, 너 누구니? 저 누굽니다. 이거 하거든요. 그럼 직업, 뭐 김건희 뭐 이렇게 네. 쭉 해요. 네. 직업을 꼭 물어요. 희한하게 직업을 꼭 물어. 직업 무직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도 이 중에서 전 영부인은 그래도 좀 제일 보신 적 없어요? 아니 얼굴이야 봤죠. 얼굴이야. 실물로. 직접 대화를 한 적이 없다는 네, 거죠. 대화를 한 적이 없다. 어떻습니까? 어저께 그 장면. 뭐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도 어쨌든 뭐 자리에 앉자마자 변호인하고 굉장히 예. 긴밀한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찍혔더라고요. 그 결론은 재판에 굉장히 그 성실하게 임해서 현실적인 걸 좀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 윤 대통령하고 좀 많이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죠. 예. 아니 일단 어제 국민차별 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 뭐 이건 당연히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별로 여론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국민차별 재판하면 더 큰일 날 수 있어요. 아니 근데요. 어제 이제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된 거잖아요. 남편의 윤 전 대통령과 다르게. 네. 일단 모든 공소 사실 부인하긴 했지만 그건 뭐 본인의 뭐 권리니까. 재판에 임하는 전략은 어떻다고 보세요? 아니 지금 뭐 윤석 대변인 얘기했듯이 예. 어쨌든 윤 전 대통령하고 입장이 다르잖아요. 거기는 약간 뭐 전부 아니면 전무 이런 식이니까 예. 어쨌든 재판도 안 나오고 계속 본인 정당성을 주장해가지고 뭘 해보겠다 이런 거고. 근데 김건희 씨는 현실적으로 양형을 좀 줄여야 돼요, 최대한. 그래서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어쨌든 본인이 예. 다투고 부인하고 하면서 최대한 어쨌든 형량을 줄여보겠다 뭐 이런 전략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근데 이제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데 뭐 뻔히 다 아는 것도 다 어제 부인을 해버렸어요. 일단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은 공범이 전부 다 유죄를 받았는데 그에 대해서도 지금 부인을 하는 걸로 봤을 때 저희 국민 정서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좀 눈여겨 들었던 대목이 그 재판장이 1분 정도 사전에 촬영 공개 사유를 설명을 하는데 잘 알려진 공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김건희 씨 본인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주장했지만 저 재판부는 김건희 씨를 공인으로 보고 있구나. 이게 이제 공무를 담임한 공인은 아니지만 사실상 영향력이나 본인이 이제 뭐 어떤 행세를 했던 측면에서는 공인으로 보고 있다. 이게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이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 아마 양형에서도 네. 되게 그래서 오히려 안 좋을 거예요. 그걸 굉장히 눈여겨봤어요 저는. 재판부가 그러네요. 잘 알려진 공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아니 왜냐면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재판부가 양형을 할 때 뭐 일종의 공인들 입장에서는 역차별 받는다라고도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보면 정치인이나 뭐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이나 뭐 비슷한 저 별거 아닌 사건으로도 구속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그게 바로 이런 건데, 이러면 양형에도 별로 안 좋겠네요. 재판부가 딱 그렇게 처음에 얘기를 했으면. 자, 근데 서타짜. 네. 이거 물어볼게요. 서타짜한테는. 어제 저 윤 전 대통령 첫 공판이 내일 있어요. 네. 이제 내란 특검이 기소한 거. 그러니까 이제 공무집행방, 특수공무집행방이 이거고. 그리고 보석 신청 이거 신문도 있거든요. 근데 여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법원에 촬영 신청을 했어요. 특검팀이. 법원이 허가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이거? 저는 할 것 같아요. 사실상 지금 10번이나 출석을 안 했잖아요. 예. 그리고 보석 신청 신문 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내내 안 하다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거 자기 재판에는 협조하지 않고 본인이 나가고 싶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항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기분이? 고약하죠. 참 고약하네 이런 건데 사실 국민들한테 이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는 판단들을 재판부도 하지 않을까. 특검이 요청한 만큼. 그래야만 사실 사법부 신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법부가 이 재판 특검에 대한 재판 공개 신청까지 거부해 버리면
이거는 조금 사법부의 부담이 클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천대엽 행정처장이 우원식 의장 만났을 때 요거 생중계 요 하는 거 보면 협조하겠다. 이거 연장성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근데 이게요. 김건희 여사는 1분 공개한 거잖아요. 인정신문. 그 촬영만 공개하죠. 촬영 분반.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보니까 재판 이제 생중계다는 거거든요. 허용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제 법정 촬영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육성이 담긴 그 재판 과정까지 중계되는 건데 이러면은 재판 생중계되는 거의 처음이란 말이죠. 예. 박근혜 그때는 이제 선고할 때. 네. 선고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선고하는 거는 판결 이후 양형 이후 다 읽었어요. 그거는 생중계 됐는데 이 과정이 재판한 것도 나중에 녹화로 해가지고 다 그 녹화본이니까 해주지 않아요. 생중계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해줄 거로 보세요 생중계. 안 해주면은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지금 법원이 큰 상황에서.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전 내란 범죄 혐의자잖아요.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또 이것은 전 국민이 같이 좀 보면서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중계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형식적인 국민 참여 재판 그런 형식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법 조문 자체가 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중계를 하도록 돼 있어요. 특검법에. 네. 근데 저 특별한 사유를 재판부가 찾을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저렇게 그 재판 절차에 비협조적인 이제 피고인이 자기 신변과 관련된 재판에는 임하겠다. 이게 선택적으로 사법 쇼핑하는 거잖아요. 보석 신청 내일 보석 아니 그러니까 같이 그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서 사법부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 그래가지고 저 신청을 기각할 명분이 제가 보기엔 없어 보이기 때문에 아마 재판 중에는 허용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특별한 사유 잘 찾잖아요. 네, 뭐요? 주기현 판사. 아 이건 다른 재판부.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사법부라는 자체가 특별한 사유를 찾으려면 어떻게든 찾아요. 그 케이스가 주기현 판사입니다. 그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워낙 증인들로 장군들이 많이 나오니까 뭐 군사상의 비밀 뭐 요것 때문에 특별한 사유를 찾은 것 같은데 저는 구속 취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만들 수 있다. 이번에는 아마 찾기 쉽지 않을 거다. 그래도 그만 좀 하세요. 보석은 허가할까요? 해줄 것 같아요. 윤타짜가. 서영주 소장님 논리라면은 보석도 가능하겠네. 가능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사법부 자체를 이렇게 그 왜곡이라고까지는 제가 안 할게요. 그 편향된 시각으로 자꾸 이 심판이 이상하게 하는 것 같다. 뭐 축구할 때 보면은 저거는 왜 반칙이고 요거는 왜 반칙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하는 중인데 그런 식으로 세상사를 따지면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불공정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공정하다는 전제를 아예 기본으로 깔고 언급도 안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뭐 특별한 걸 찾고 그래서 중계 안 할 수도 있다. 보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재판을 바라보면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냐 이걸 보고 싶은데 또 정치적으로 묶이지 않겠어요?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도 윤타짜는 생중계 할 것 같아요? 예스 노? 하겠죠. 보석은 풀어줄 것 같아요? 안 풀어줄 것 같아요? 안 할 걸로 예상합니다. 아 근데 잘 아시잖아요. 저게 병보석 하나는 몸이 아프다는 거하고 하나는 지금 방어권 보장인데 방어권 보장은 논리가 말이 안 되고 본인이 뭐 재판에도 응하지 않고 조사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몸이 아프다는 건 잘 아시듯이 죽을 정도 돼야 병보석 돼요. 그렇죠. 그냥 뭐 쉽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될 거예요. 이건 어때요? 구치소 방문 조사에 응하겠다는 거예요. 주말쯤 조사받기를 바란다. 근데 이건 왜 그랬을까? 아니 이게 당연한 건데 그리고 재판 출석도 당연한 건데 그동안 안 하다가 하니까 왜 하지 지금 이 타이밍에? 보석. 그렇지. 구치소 이것도 보석 신문인데요. 저는 보면 김건희 씨나 윤석열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뉘우치지 않는다는 건 공통점이에요. 근데 차이점은 김건희 씨가 훨씬 현실 감각은 있어요. 물론 이제 처해진 상황이 윤석열 피고인은 사실 최하가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본인 대응을 해봤자 형량을 줄이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재판도 출석 안 하고 하지만 김건희 씨는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만큼 노력하면 좀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 협조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 10번을 재판 안 나갑니다. 그럼 아예 이 재판을 포기한 거잖아요. 근데 보석은 나와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보석에 대한 또 어느 정도 협조하는 모양새를 갖추려면 그거라도 좀 하자는 건데 좀 비루해요. 근데 보석이 불허가 되면은 또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러죠, 당연하죠. 보석 지금 유리하게 받으려고
그냥 연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보석하면은 만약에 뭐 내일 빠르면 뭐 내일 뭐 기각 이렇게 결정나면 토요일 날 에이 안 해. 그럼 안 나간다. 주말쯤에 좀 몸이 아파가지고 다음에 한번 다시 논의해 봅시다 이럴 것 같아요. 그냥.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특검 얘기. 이거는 방금 전까지 내란 특검이었는데 이제 김건희 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하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이거 나란히 어제 이제 소환했어요. 이거 이제 통일교하고 국민의힘 사이 커넥션 의혹 이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로 좀 전망하고 계세요? 윤타짜부터. 일단 뭐 당원 가입 문제는 이제 가져갔으니까 특검에서 뭐 알아서 잘 분석할 거고 제가 볼 땐 그 정도 가지고는 뭐가 나오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당원 무만 가지고는 그게 뭐 책임 당원 이제 그거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줬다고 인정할 만한 숫자가 안 나올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그럼 뭐냐? 뭐냐? 통일교 그 윤영호라는 분하고 건진 목사하고 사이에 문자가 한번 나왔잖아요. 최근에 그 보도를 볼 때 보면 아 권성동 의원 외에 다른 유력한 분들도 이전부터 통일교하고 접촉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몇몇 잠재 주자들도 요청이 왔습니다. 그럼 몇몇 잠재 주자들이면 저희 당에서 당권 정도는 볼 분들이니까 저희 당 가뜩이나 의석수 적은데 근간이에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꼭 권성동 형처럼은 아니지만 뭔가 통일교와 뭐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든지 뭐 이런 게 조금씩 나오면 그 자체가 당한테는 굉장히 큰 그 위기가 될 거다. 뭐라고 이렇게 방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법적 처벌 문제는 변론으로 하더라고요. 그렇죠. 당원 문제야 저희가 뭐라고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당원을 저희가 스크리닝해서 받을 수는 없는 거고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하나씩 간 거라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없을 거다. 권성동 케이스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 그래요? 박다정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런 면도 있고 어제 새로 나온 뉴스가 통일교가 대선 앞두고서 100억 대선 자금 조성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실체를 아마 특검은 확인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특히 한학자 총재를 통해서. 그리고 그게 이를테면 뭐 국민의힘으로 어느 정도 흘러 들어가는지 결국 통일교 자금이 국민의힘 대선에 쓰였는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남은 수사에 있어서 가장 이 덩어리도 크고 어떻게 보면 혐의도 중할 수 있고 관심이 가는 사항인데 아직까지는 뭐 실체가 분명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권성동 의원이 1억 받았다는 것과 또 한학자 총재를 찾아가서 절하고 2번 쇼핑백 받았다는 것 이외에 이제 다른 자금 전달 사실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그런 것들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일단 그게 범죄 혐의가 되느냐 혹은 처벌을 받느냐 여부를 떠나서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혹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전당대회를 매개로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제 통일교가 해외에서의 그런 어떤 통일교에 대한 이미지나 위상하고 다르게 국내에서는 거의 사이비에 가까운 이단 이렇게 주류 기독교에서 취급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어쨌든 보수 기독교하고 굉장히 거리감이 가까운데 그 보수 기독교단 입장에서 보기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 아니에요? 자기들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교하고 뒤로 손잡고 정통 보수 기독교단 입장에서 봤을 때 당원도 가입시키고 돈도 받고 이랬다는 거는 굉장히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통 이 기독교단에서 달리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장도혁 대표가 보수 기독교단의 대표들을 예방을 쭉 하실 때 그분들이 이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아 실제로? 니네 통일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통일교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뭐 계몽령 얘기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시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큰 지지 기반인데 그쪽으로부터도 지금 굉장히 안 좋게 일단 장애 집회 동원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 근데 이제 아까 박다짜께서 얘기했지만 지금 특검은 이 권선동 통일교 이 사건의 정점의 그 꼭지점을 대선 자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그거 잠깐 올려주실래요 다시? 어제 이제 그 보도 나왔는데 100억 얘기 지금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면 2022년 세계본부 지원 현황 이거 JTBC 보도입니다. 화면도 날짜가 2022년 1월 24일 TP 지시 특별 프로젝트비 1차 이게 500억 1월 26일
TPGC 특별 프로젝트비 2차 490억 또 500억 아니 50억 50억 천만 단위 49. 1000만 원 단위. 그래서 이제 합의 100억이거든요. 100억이죠. TP가 뭐야 TP가? 트루 페어런트 참부모. 그래서 트루 페어런트 그러니까 이 참부모인데 예. 사실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한학자, 권선동, 통일교 그 다음에 지금 카카오톡에서 확인된 윤영호 본부장과의 대화 내용 중에 권성동 의원 외에 중진으로 분류되는 관계가 맺었던 의원들 예. 핵심일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이분들이 통일교와 관계가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표면상 보고 있는 거는 권성동 의원이 신뢰 수준에서 1억 정도를 받은 거를 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신뢰 수준. 문을 여는데 딱 드러나는 똑똑똑 노크. 자 1억을 받나 받으면은 말하자면 대선 자금으로 지금 회계 자료에 나와 있는 그거를 투입할 생각을 통일교는 갖고 있었죠. 그 1억은 1월 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당원명부, 당원명부는 이 전체의 그림에서 뭘까요? 그냥 이걸 뒷받침해주는, 뒷받침해주는 그냥 증거 자료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윤영호 본부장이 조직과 어떤 재정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 당원을 정말로 투입했는지 10,000명이든 15,000명이든 8,000명이든 나온다면 그러면 전체의 그림에 말하자면 증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대선 자금을 꼭지점으로 특검을 수사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한학자 총재 측 통일교를 보면 큰 그림에서는 내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사업들을 협조해야 되고 우리 통일교 사람들을 당과 청와대에 넣어줘야 되고 이런 그 투축이 맞물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선 자금은 그 조건으로 투입하려고 생각을 했다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진짜로 들어가 버렸다면 이거는 뭐 이런 지금 뭐 당원명부 맞추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더 커질 수가 있다. 이 대선 자금 문제로 비화되면 그럴 것 같아요. 장타짜 대선 치러봤잖아요. 네. 예. 아니 통일교는 없었어요. 아니 근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때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아니 뭐 그때 뭐 대선 자금제가 불법 뭐 이게 있었다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정도의 흐름이면 충분히 의심해볼 만한 상황은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참 고약한 게 뭐냐면은 이게 내부 자료들이 막 계속 공개되잖아요. 이거는 통일교에서 뭔가 내부 제보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한학자를 쫓아내고 그 뭐야 재단 교주가 되기 위해서 삼남 문현진, 칠남 문형진 이 두 사람들이 계속 그거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한학자 총재 주변에 있던 측근들 회유할 거고 그러면은 어떠한 자료가 어떻게 더 앞으로 폭로가 될지 그럼 술술 나올 거란 얘기구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런 내부 자료 지금 아까 보여주셨잖아요. 이거 내부 자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나와요 지금 언론사에? 언론사가 뭐 수사 권한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제보하는 거잖아요.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게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학자 총재 입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 한학자 총재 입장에서는 빨리 일단 나가. 부인했어 들어가기 전에는. 근데 빨리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일교단 지금 말했던 그 내부 상황을 수습을 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진공 상태 아니에요. 그러면 저게 이제 이리저리 찢겨질 수가 있는데 그것만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고 그거는 특검이 공략할 수 있는 이제 약점이죠. 특검에서 플리바게닝 얘기도 일부 나오고 있어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통일교가 그러면 예전까지는 국내 정치권에 이 정도의 밀착 얘기는 나온 적이 없어요. 일부 뭐 지원이나 일부 영향을 미치고자 했던 시도는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저는 일본에서의 기반 상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아베 거기서 이제 통일교가 불법 단체가 됐어요. 법인이 해산됐고 그리고 모든 자금이 묶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을 이제 한국으로 가져오고자 했던 윤석열 집권계 이 맥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세게 로비가 들어갔다. 근데 그게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한학자 총재 입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으로서는. 그리고 그 비서실장인가요? 그분이 이제 2인자로서 사실상 한학자 총재에 버금가는 정보가 있을 텐데 영장이 기각됐어요. 그 특검이 재청구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통일교로서는 상당한 위기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통일교 전체로 지금 가뜩이나 내부에서 내분이 있는데 수사가 확대되면. 내부 권력 다툼이 더 치열하고 이판사판이에요. 그러면은 술술술 한학자 총재 입이 열릴 거다? 전망. 아니 저는 참의원인데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불면 자기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더 높잖아. 형량이 높아질 수 있고 부인은 계속 부인하겠지. 이건 뭐예요 그러면? 통일교 입장문 냈잖아요. 난 이거 되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참 어머니가 구속됐는데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진행된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 참어머니는 언제나 바뀌어요. 그 사회비종 단체라고 지칭되는 그 유사 종교들은요. 예를 들면 그 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뭐 이만희, 문선명, 그다음에 예를 박태선 뭐 이런 등등등 쭉 계보들 정명석까지 이어져요. 그 그룹에서 다 서로 욕하면서 나와서 자기 이 종교를 만들었어요. 저 사람 메시아가 아니다. 참어머니가 아니다 하면서 자기가 메시아이면 하면서 만들었거든요. 지금도 다른 통일교 내에서 똑같은 겁니다. 한학자는 알고 봤더니 참어머니가 아니다. 그럼 쳐내고 새로운 참어머니나 참아버지를 세우면 되는 겁니다. 뭐 그런 거라기보다 이 수사가 심상치 않다고 보는 거죠. 그냥 저항했다가 오히려 이제 더 통일교 입장에서는 아예 그냥 뿌리까지 다 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다음에 특검과 거래할 건 거래하고 뭐 이러겠다는 의도 아니겠어요? 참어머니 손절 분위기 아니에요? 그 쉽지 않아요. 아니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건 참어머니 손절이건 교단 살리기건 간에 특검 쪽으로 제보가 술술술 들어갈 거라는 거는 두 분 다 그렇죠. 동의하시는 언론과 특검에. 언론과 특검에. 네. 언론에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저도 왜냐하면 독생녀 손절 같아요. 그렇죠. 저도 손절 같아요. 그 가능할지 이제 내부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이제 뭐 당을 걱정해야 되니까 그 걱정은요. 혼자 조금만 더 하시고 광고 듣고 와서 네, 이제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광고 듣고 3부 들어옵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목요일 3부 여의도 타짜 계속되고 있는데 2부 말미에 무슨 얘기했냐면 한학자 총재 또는 통일교 교단에서 특검에 술술술술 불고 언론에 마구마구 제보를 할 것이냐 그 동기 왜 그러냐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갈렸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술술술 불고 제보가 마구마구 쏟아져 들어갈 것이라는 데에서는 타짜들의 이견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보여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한 분은 구속영장이 안 나왔잖아요. 저는 거기에 주목을 해요. 뭐요? 그 재청구 안 했고 원래는 영장이 중요 사건에 청구됐는데 기각되면 검찰은 무조건 재청구하거든요. 안 할 것 같아요? 이건 특검이니까. 네. 그 정원주라는 2인자가 왜 풀어줬는가를 잘 생각할 거고.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특검이면 안 친다. 아니 그쪽이 먼저 반응을 해야죠. 영장 청구가 안 된 분이 그래요. 그 대상자가 예. 참 어머니는 들어가셨잖아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한 분들은 많았잖아요. 둘 다 들어가거나 아니면 한학사 총재는 안 한다 이렇게 고령이니까 했는데 반대가 됐잖아요. 제가 좀 납득이 안 되고 의아한 거는 국민의힘이 통일교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막 강렬하게 부인을 안 해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10%는 우리 당원 명부에 있을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5천만 인구에 500만의 당원이니까. 말도 안 되는 그 120만 명 통일교 신도 중에 10% 정도가 있는 거는 예. 통계적으로 정당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3분 동안 이제 이해가 걱정을 안 돼요. 더 하다 보니 네. 처음부터 이제 그 말씀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당은 할 말이 있어요. 당원과의 관련해서는 당원이 들어올 때 거기 뭐 종교 적는 것도 아니고 뭐 누구 때문에 왜 들어왔는지 이걸 묻지는 않단 말이에요. 마케팅하는 데가 아니니까. 그냥 막 다 들어오면 땡큐거든요.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들어왔는지를 모른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알 수가 없어 사실은 막 들어오는 거를 팩스로 들어오고 하는 걸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 당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는데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통일교하고 선을 긋는 발언이 맨 처음에 나왔어야 돼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5천만 인구 중에 우리가 500만 당원인데 통일교 120만이란 12만이라는 건 통계적으로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를 확장을 하면 민주당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 그렇지. 민주당 당원이 저희보다 조금 더 많거든요. 예. 그 논리는 성립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민주당만 의문의 1패를 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실제 패배는 우리가 한 거가 되니까 지금이라도 통일교와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우리하고 관련이 없다는 뭔가 지도부 차원의 메시지가 나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장동혁 대표의 이 멘트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은 종교 탄압이고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가 부당하게 연결된 내용은 저는 없었다고 확신합니다. 이건 잘 나간 거예요? 잘못 나간 거예요? 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공안에서 오래 옛날에 하셨던 분이 지금 이름 들어도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 특정 신문에서는 대서특필을 하는데 자꾸 요거 쳐다보면서 영향을 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22년에 영상 강연 통일교 측에 3번 해주고 35억 받았다. 10분 남짓은 1분에 그러니까, 1억 이상.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가 구해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나올까요? 통일교에 대해서 우리 당에 영향 미치지 않았다는 멘트가 없어요. 최근에 그 마이크 폼페이오 트럼프 1기 때 국무장관 했던 그분이 SNS에 이제 통일교 사건을 지칭하는 듯 종교 탄압 얘기를 했고 뉴트 깅그리치라고 옛날에 공화당 하원 의장했던 그 사람이 이제 워싱턴 타임즈에 그 기고를 했어요. 워싱턴 타임즈가 어떤 신문인지 아시죠? 통일교 소유잖아요. 근데 그게 똑같아요. 지금 장동익 대표가 얘기하는 거하고 종교 탄압이다. 그래서 아니 물론 뭐 통일교도 종교이긴 해요. 그러나 이게 정상적인 종교라고 보기 어렵고 지금 이 수사의 맥락이 과연 종교 탄압이냐, 종교적 활동에 대한 탄압을 하는 거냐 아니잖아요. 근데 제1야당 대표가 저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통일교랑 뭔 관계가 있나 봐. 이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통일교하고 단절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장타짜. 네. 장타짜가 취재해 보니 실제 국민의힘 내부에 통일교의 관계 문제 수사가 커질 것 같다. 이거에 대한 걱정들이 있습니까? 쉬쉬예요, 쉬쉬. 말을 아예 안 해.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은 있을 것 같아. 이건 제 추측이고. 당시에 이제 실제 윤석열 겉으로 드러난 건 없고요. 네, 없어요. 그럼 누가 얘기하겠어요? 이거를? 사실은 내가 통일교 쪽이랑 얘기해가지고 당원 모집하는데 도움 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떨고 있을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통일교에서 그냥 자발적으로 우리가 그냥 대선 후보 경선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통령 경선 후보나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당에 가입했다라기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누군가가 있어요. 핵심 측근 누군가가 통일교랑 얘기해서 당원 가입 문제에 관해서 긴밀하게 상의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나올 겁니다. 그것도. 아니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이거 100억은 일단 어제 보도된 거지만 예를 들면 뭐 당시에 경북도당 위원장 하던 김정재 의원 쪽으로 후원금이 갔다. 김정재 의원은 통일교인지 그런 거 몰랐다는 이유로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인데 계속 구체적인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는 원래 당에서 자체적으로 좀 스크린 해봐가지고 정리하고 이게 원래 장동익 대표가 정치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특히 송호수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좀 전략적이면 이 통일교 사건에 있어서 당원들이 뭐 그냥 대거로 뭉치 가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몇만 명이 그 윤 본부장에 따르면 그러면 이거를 본인들 알고 있더라도 겉으로 국민들한테 오해를 불신시키려면 TF 구성해서 이런 통일교 이 당원 명부를 덜어내는 그런 어떤 비상 TF를 꾸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저하게 이 부분을 밝히겠다.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오릴발을 내밀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통계를 뭐 10%는 맞다. 장동혁 대표는 나가서 종교 탄압이다 하는데 통일교의 종교 탄압을 해버리면 종교 탄압이라는 게 종교할 자유를 막는 거를 종교 탄압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통일교가 지금 한학차가 한 건 범죄를 할 자유를 허용하지 않으면 탄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자에 대한 탄압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송원석 지도부와 장동혁 지도부는 꽝이다. 국민의힘이 이 대처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특검 수사가 쑥 더 재선 자금 들어오면 그때는 더 정신을 못 차릴 거예요. 정청래 대표는 잘하고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해. 주제가 아니라서.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박탔죠.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현실적으로 이거 관련해서 뭘 걱정해야 돼요? 예를 들면 몇몇 개별 의원들의 사법 처리, 좀 더 나가면 대선 자금 문제 때문에 그 뭐 잘못하면 선거비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뭐 정교 분리 원칙 어겼다 막 정당 해산 얘기도 나오는데. 아니 뭐 정당 해산 나중 문제고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은 대선 자금 수사죠. 그건 이제 당 전체로 수사가 확대된다는 얘기일 거고. 당시에 이제 윤석열 캠프만이 아니고 100억이면 다른 연상이 막 되잖아요. 저 100억을 통일교가 만들어서 어디다 썼을까. 그러면 이게 수사가 계속 커진다는 얘기, 계속된다는 얘기고. 국민의힘으로서는 가뜩이나 지금 뭐 이러저러하게 어려움이 있는데 더 어려워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미지죠. 정당에 이제 딱 더 씌워지는 이미지. 내란에다가 통일교 이미지까지 더 씌워지면 그거 회복이 어렵다. 제가 이제 유의 있게 본 게 어제 권성동 의원이 특검에 조사받다가 40분 만에 야, 나 조사 안 받을래 그 가버렸잖아요.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뭔가 증거 자료를 들이대면서 꼼짝달싹 못하게 그렇게 한 것 같아. 그럼 그게 뭐겠어요? 통일교와 권성동 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연관관계에 대해서 특검이 뭔가 증거 자료를 확보한 거야.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대선 자금 수사에 있어서도 상당히 진짜 위험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저는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한학작 총재 공소장 다 보고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얘기구나. 왜냐면은
권성동이 먼저 기소될 거거든요. 지금 뭐라고 입장 표명하고 곤란해. 그렇죠. 근데 한학자 총재가 다 불 거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면 한학자 총재 나중에 기소되면 돈 준 쪽이니까 거기 뭐가 붙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보고 이제 본인도 재판 과정에서 뭘 해보겠다 이런 입장인 특검이 어제 비슷한 시간대에 불러서 분리신문했잖아요. 죄수의 딜레마거든. 저쪽이 무슨 얘기할지 모르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전전긍긍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특검은 그 상황을 활용할 수가 그렇겠죠. 있고요. 같이 부른 거는 그 균형점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 균형점의 결론은. 그렇죠. 그 이론에 따라서. 어쨌든 장타차 추측은 뭔가 특검이 새로운 거를 들이댔을 것이다. 엄청 당황했겠지. 그러니까 나 조사 안 받을래. 나 그냥 이제 거부 이렇게 되겠지. 본인도 검사를 오래 했으니까 잘 알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 통일기업 문제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민주당. 민주당 얘기할게요. 집권여당 얘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해줘야죠. 대통령께서 저렇게 뉴욕 가서 유엔 가셔가지고 국익을 질문도 위해서 안 들었는데 막 이야기 막 자기가 진행을 해요. 그렇게 정말 열심히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하고 있는데 집권여당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래 내 말이요. 아니 저는 살다가 장타짜가 이재명 대통령 얘네 야당 대통령 좀 도와줍시다. 좀 집권여당 분들. 좀 목소리 두껍게 하면 서영교 의원 같으니까 천천히. 대통령 걱정하는 거 처음 봤는데 지금 예전에 야당 대표실 할 때부터 굉장히 비판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대통령이 뉴욕 유엔 총회 참석해서 굉장히 외교 무대에 섰는데 지금 여당에서 벌어진 일은 대통령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럼 연설하시면서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한반도 평화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END. 정말 그거는 대통령께서 외교나 남북 문제 관련해서 총 집약된 정말 그 주옥 같은 글이라고 본인 생각을 하고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어제 묻혀버리고 그냥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뭐 했네, 정청래가 뭐 했네 이걸로 덮어버리잖아요.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요. 조금 수위를 낮게 제가 표현을 하면 정말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정말 강하게 표현하고 싶은데. 강하게 표현하면 뭔데요? 이따 불가에서 하시죠. 수위를 낮춘 게 서운해요. 좀 서운하지 않게 좀 올려주세요. 대신 해주세요. 아니 저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아니 근데 그 장타차님 말에 대해서 제가 부인할 수 없는 건 있어요. 그래요? 사실상 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아직 6개월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집권여당 대표가 된 지도 한 3개월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면 첫인상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러면은 이 새로운 정부와 집권여당의 호흡을 국민들은 볼 거예요. 물론 당원들도 보지만 국민들이 보죠. 그렇죠. 그래야 이 집권여당과 새로운 정부가 호흡이 좀 맞아가야 안정감을 느낄 텐데 사실 보면은 집권여당이 들어와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를 고민하면서 뭔가를 전략적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은 들어요. 쭉 이렇게 본인들이 결정해 온 것들 지난번에 있어서의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부딪힘 내란 특검법에 대한 어떤 그런 협의 과정에서의 어떤 불협화음. 근데 엊그제 법사위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를 확정을 했는데 원내와 협의가 안 된 상태로 진행됐다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좀 불쾌감을 드러냈어요. 좀 알려주고 갑시다라고 했으면 그거는 사실 불쾌하다는 겁니다. 원내 지도부한테 알려주는 게 통상례예요. 근데 추미애 위원장 스타일이 그런지 모르는데 갔어요.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가 그 다음 날 그런 부분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불을 지펴버렸습니다.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잘하고 있다. 대통령도 쫓아내는 마당에 역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할 생각이지 집권여당의 대표가 이 말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정부에서 똑같은 생각을 하는 국민들의 오해가 생기죠. 근데 이게 과연 또 얘기가 됐었느냐 저는 아니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정청래 대표의 그 SNS 글도 우리 국민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쫓아냈다 이거예요. 이 쫓아낸 이유는 우리 국민이 주체가 맞는데 이 국민은 그만한 사유가 있어서 쫓아낸 거죠. 민심으로. 근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쫓아내는 그런 그 동의, 민심에 대한 동의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퀘스천입니다. 근데 설리웠는데 왜 던져요? 이건 최소한 대통령실과 좀 조율해가면서 삼부 요인을 흔들 때는 좀 이렇게 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이재명 대통령 고립시키는 느낌을 주니까 이게 문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을 고립시키는 느낌. 소위 말하는 그 유튜브나 댓글
표현되는 그런 알고리즘 정치가 여과 없이 정당 정치 중심으로 이식된 결과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예. 그 리더십을 대표하는 사람이 정청래 지금 대표고 예. 그렇다 보니까 여당다운 전략적 중심이 없는 거죠. 누군가가 강경 발언을 던지고 거기에 지지층들이 그 지지하면 그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에서 그렇게 당 지도부하고 상의 없이 통과시킨 거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불쾌감을 좀 표했고 당대표는 침묵했어요. 침묵했다가 하루 만에 나온 얘기가 예. 오히려 법사위 지지한다. 아까 이제 그 보여줬던 화면 같은 그런 발언하면서 예. 더 강하게 이 상황을 지금 당대표가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본 거예요. 뉴스공장에서 무슨 얘기 하는지 댓글에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일로 가야 되겠구나. 결국 강성 지지층 따라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리더십의 실체이기 때문에 예. 계속 이런 일이 저는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야당이면 몰라도 예. 여당을 그렇게 운영하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잖아요. 아까 이제 대통령 뭐 유엔 연설이나 이런 것들 다 묻히고 오히려 저 지금 국정의 본질과도 상관없는 예. 저걸로 지금 다 뒤덮이고 있고 그러다 사고 난 게 사인 회동설이에요. 저는 그건 거의 이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걸 붙잡고서 예. 뭔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나 혹은 당의 중진 의원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저게 다 이제 국민들이 지켜보고 예. 있고 물론 조희대 사법부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거 있고 비판받아야 될 건 맞는데 과유불급이라고 저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무슨 사법부 사법개혁에 관한 무슨 희생양 예. 이런 걸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정치를 이렇게 국정의 본질과 상관없이 소모적으로 하느냐. 예. 그 지지층을 때로는 설득할 수 있어야 그게 리더십이지 지지층이 하자는 대로 하고 장외에 있는 대표 말 쫓아다니는 게 그게 정치냐. 이런 면에서 지금 여당 상황이 심각하다고 봐요. 이분들이 정치를 함에 있어서 공익이나 국익을 위해서 한다는 대전제를 몰각을 하고 사익을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정청래 대표는 내년 8월에 다시 전당대회 나와야 되는 거고 추미애 무슨 뭐 김병주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지방선거 나가야 되니까 예. 점점 센 발언 하는 거예요. 서영교 의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유는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예. 공천은 소위 말하는 개딸들 뭐 많이 잡아야 30만이라면서요. 예. 그분들 향해서 계속 얘기를 나 더 세지 내가 더 세 그래서 내가 더 세게 이렇게 간 거라고 보니까 예. 결론은 이게 여당을 이끌 만한 분들이냐 이렇게 봐야죠. 대법원장 보고 뭐가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여당 대표 자격이 있는 겁니까? 그럼 본인은 뭔데요? 본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예. 그 생각은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제 사인회 동설 그 이후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이러면서 또 확 커진 건데 장타짜. 네. 대법원장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오죠. 그럼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죠. 안 나올 거가 안 나와야 된다. 네. 왜요? 대법원장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분이잖아요. 예. 그분이 나와가지고 본인의 생각과 판단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또한 대법관 중에서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잖아요. 항상 그렇죠. 그 이유는 뭐겠어요? 재판을 하는 분들의 생각과 판단을 우리가 알 수만 있어도 이거는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은 재판에 영향을 끼치고 재판의 중립, 독립 이거에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당시 이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왜 그렇게 절차적으로 왜 그렇게 처리했어? 왜 그런 판단했어? 판결에 대해서 국회에서 나와서 답변해라. 이걸 왜 나가냐고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김용민 의원이 뭐 대법원장도 국회에 부를 수 있다. 뭐 그런 조항을 갖고 예. 뭐가 잘못됐어. 법률 위반 아니라고 하는데 그는 좀 헌법 해석서를 좀 정확히 보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나오면 네. 민주당한테 좋아요? 지금 나오면은 그렇게 좋을 건 없고 예. 나와서 내일서 나와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얼마 전에 무슨 행사에서 뭐 세종대왕 얘기했잖아요. 세종대왕 얘기했죠. 정치적 발언했죠. 그 부분은 부적절했다고 보는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과 자율성을 얘기하면서 본인 스스로 정치권에 뛰어들어서 정신 논쟁에 들어간 것은 부적절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번에 했던 굉장히 풀어야 될 의혹이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말하자면 우리 국민이 많은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풀 만큼 숙성됐느냐 저는 그건 아직 설리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게 숙성된 다음에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칠 때
입법부는 움직여야 되는 것인데 이게 억지로 설익은 사과를 따듯이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게 없다. 그리고 국정감사가 있잖아요. 예. 국정감사한테 증인 신청하면 됩니다. 그게요. 네, 읽을 수가 없는 게 국민 여론이 예를 들어서 파기환송을 해서 4번째 재판 고법에서 지금 되고 있고 5번째 마지막 재판 대법원에서 하고 이 과정이 지금 진행 중이라면은 그럴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재판 연기했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3번에 끝냈을 거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 자판을 했겠죠. 왜 그 상황은 보시지 않는지 정말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민주당. 파기 재판은 이제 극단적인 어떤 상정 같고요. 이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행위 절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볼 만하다.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좀 의문이 해소가 안 되는데 그 재판이 작년 4월이었잖아요. 예. 4월 20 며칠인가 그랬습니다. 그 뒤에 이제 민주당이 격앙되고 5월 1일에 올해 4월 5월 1일에 했어요. 네, 파기환송. 그 격앙되고 뭐 조희대 대법원장 당시에도 국회에서 청문회하겠다고 불러내고 뭐 탄핵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대선 끝나고 쑥 들어갔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100일이 넘게 지나가지고 왜 이걸 다시 들고 나왔는지 그게 저는 여전히 의문이 해소가 안 돼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법개혁에 저항한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예. 얼마 전에 법원장 회의 등등. 그러니까 민주당이 요즘에 어쨌든 보면은 뭐 권력 서열 얘기도 대통령이 하셨습니다만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여전히 잠재적 위협이다. 이게 1년 9개월 임기가 남았기 때문에 중단된 재판을 뭐 재개할 수도 있다 이런 음모론 같은 얘기도 나오고 공범들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대법원 등등에서. 근데 그 결과가 바뀌지 않으면 공범 관계가 확정이 되니까 이게 퇴임 이후에 안전이 보장 안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먼 얘기를 지금 땡겨서 하는 거고 그렇다면. 근데 그게 그렇게 지금 우선될 문제고 죽고 사는 문제냐. 그런 면에서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의 심화 버전은 본방불가에서 계속됩니다. 사람 이름 찾기도 뭔지 아시겠죠? 본방불가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타짜 본방 여기까지예요. 10분 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